안녕하세요, 보건학생입니다. 정말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생님들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시죠? 2020년에 교육 현장을 돌아봤을 때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모든 교사가 신규 교사가 된 것 같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해야 됐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됐고,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신규 교사같이 우왕좌왕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부랴부랴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온라인 수업 자체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육학 때 열심히 배운 거꾸로 수업, 블렌디드 러닝, 이런 수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면접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인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야. 절대 아닙니다. 학교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해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의 질은 너무나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줌이라는 게 있네. 구글 클래스팅이라는 게 있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거를 직접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느껴지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면접 답안에 녹여서 이렇게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었네? 라고 면접관님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꼭 직접 해보시고, 아이들의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자체는 모든 교사가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플랫폼들이 정말 많아요. 쌤튜브라든지 참쌤스쿨, 유튜브나 블로그, 정말 여기에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몽땅 분필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수업 교육 활동을 구상하실 때 면접 답안에 잘 녹여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교육청이 주관한 블로그, 이런 것들을 잘 10분 활용하시면 풍부한 답변을 구상하는 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임용 면접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그 많은 면접 영상을 접하시면서 면접 답안의 방향성을 좀 잡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정책과 시책 같은 것들을 잘 녹여서 대답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그에 비해 저의 답안은 구체성을 띤 면접 답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요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답안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면접에 있어서 면접 응시생이 얼마나 정확한 답을 말하느냐도 체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면접관으로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 장학사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서 수많은 교사를 봐오면서 이런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셨기 때문에 면접관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답변 속에 녹아진 내가 정말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관여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될까?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소통, 지역사회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추진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교사를 면접관님들께서 더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막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헷갈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 면접 답안의 방향성을 정말 분명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온 면접들의 문제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 여러 학생을 제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A, B, C, D 학생별로 각각의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들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고 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면접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사의 자질, 또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덕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내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문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 문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교사의 자질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유쾌한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쏙쏙쏙 쪽집게처럼 짚어주는 쪽집게 같은 자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틀에 박힌 그런 자질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아이들의 성향과 학교에서의 교육 방향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교사의 자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구성하실 때 문제에서 보면 분명히 수업적인 측면에서도 하나 나올 거고 또 아이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교사인 내가 먼저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학교에는 뭐 배움이 느린 학생도 있을 거고 다문화 학생도 있을 거고 장애 학생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성적이 매우 우수한 모범생 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이 있을 건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을 해야 될 거는 내가 개입되는 상황을 먼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면 계속 입을 다문다거나 그리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계속 깔아지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이 학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기관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교 내에 또 상담교사도 있고 보건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도움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발견한 선생님이 먼저 1차적으로 그 학생과 마음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이 먼저예요. 그 학생이 마음의 문을 닫고 교사인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먼저 아이를 좀 기다려줌으로써 그 아이와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먼저인 겁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이라든지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문제 상황에서도 반드시 경청, 공감, 라프 형성 이 세 가지는 내 자신이 먼저 취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또 아이가 말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담 선생님과 연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십니까?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정말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진짜 많아요. 분명히 아이가 처음에 문제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 아이가 걱정돼서 의뢰를 했겠죠. 그런데 오은영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아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점은 거기에 코끼리 모양의 AI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방 안에 두고 그 아이와 대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부모도 아이와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우리 아이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했을 때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아이가 그 코끼리와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우리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정말 좋겠다. 처음에는 피식피식 웃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코끼리로 하면 별로 현실성이 없겠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는 아이돌이라든지 배우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AI와 학생과 함께 소통시켜서 이 아이의 정말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창의적인 방법은 요즘은 유튜브 브이로그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조그마한 소형 카메라를 줘서 자신의 삶을 찍어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들, 내가 친구들과 맛있게 먹었던 것들, 그리고 나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학생이 학교 밖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 학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책, 마을 결합형 학교로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아이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맞는 답안인데 면접관님이 들었을 때 맞는 말인데 뭐가 1%가 부족해.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뭔가 내가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자신의 교과 영역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선생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말 그대로 비교과, 정식 교과목에 속하지 않는 교사입니다. 그렇다고 수업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너무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뭐 교과교사 아니니까 수업에 대해서는 안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비교과 교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거나 아니면 1학기에 몇 번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이나 교육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훨씬 많거든요. 일단 아이들과 라포가 형성되기도 전에 수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아이들과 지난 시간의 수업을 연계해서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서 난 수업과 무관해, 수업에 관련된 거는 나오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업적인 측면, 아이들을 내 수업, 내 동아리 활동, 창체 시간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꼭 연구해서 나만의 답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진짜 이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면접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면접 장소에서 경험했던 바로는, 정말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답변들을 준비할수록 면접에서의 불안감보다는 와, 정말 난 정말 이렇게 해봐야지, 학교 가서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즐거운 상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면접에서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을 스트레스 상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정말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재밌게 활동할 거야 라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밌게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합격하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